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맛있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메뉴, 소형골 파스타와 한국인의 소울푸드 도가니탕인데요. 이 두 가지 요리가 어떻게 맞나, 우리 관절 건강까지 챙겨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탐험해볼까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건강까지 생각하는 현명한 식탁을 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엥? 소형골 파스타요? 그게 뭐죠?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소형골 바로 도가니라고도 불리는 소의 무릎 연골 부위인데요. 이 귀한 재료로 파스타를 만든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이쯤 되면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맛은 있을까? 어떤 식감일까? 같은 의문이 마구 샘솟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특별한 재료가 어떻게 고급스러운 파스타로 변신하는지, 그리고 이 소형골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특히 관절 건강에 어떤 기적을 선물하는지 제가 아주 쉽고 맛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소형골 파스타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도가니탕은 또 얼마나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 관절에 정말 좋긴 한 건가? 이런 궁금증들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미식 경험과 건강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설 때 의고 소리가 절로 나오거나 오래 걸으면 무릎이 뻐근해서 힘드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또는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관절 건강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형골 파스타와 도가니탕이 바로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소형골에는 콘드로이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관절 연골을 구성하고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연골의 탄성을 유지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는 3년 동안 꾸준히 도가니를 섭취하고 관절 건강에 큰 개선을 보신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했어요. 움직일 때 삐걱거리던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일어설 때 힘겹던 증상이 완화되었다니 정말 놀랍죠? 이처럼 단순히 맛을 넘어선 건강상의 이점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소형골 요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특별한 재료, 소형골을 활용한 파스타부터 만들어 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형골 파스타 레시피는 아직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시중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메뉴죠. 하지만 우리가 도가니탕에서 얻은 지혜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특별한 파스타를 만들 수 있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맛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쁨, 바로 이 소형골 파스타가 선사할 겁니다. 저만의 소형골 파스타 레시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소형골 파스타 레시피, 쫀득한 식감과 깊은 풍미의 조화. 도가니 육수 만들기, 파스타의 깊은 맛을 결정할 핵심. 먼저 파스타의 풍미를 좌우할 도가니 육수를 끓여야 해요. 이 육수가 파스타의 맛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비법이랍니다. 신선한 도가니와 사태를 준비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찬물에 담가 최소 23시간 동안 충분히 핏물을 빼주세요. 중간에 물을 2 내지 3번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핏물이 제거되면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센 불에서 팔팔 끓여줍니다. 이때 떠오르는 불순물과 거품을 국자로 깨끗하게 걷어내고 도가니와 사태를 다시 깨끗한 물에 헹궈줍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잡내 없이 깔끔한 육수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깨끗한 냄비에 도가니와 사태를 넣고 물을 넉넉히 부은 다음 대파, 뿌리 2대, 통마늘 5 내지 6알, 통후추 약간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시간 이상 푹 끓여 진하고 구수한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이 육수가 파스타 소스의 기본이 되니 정성을 다해주세요. 소형골 손질 파스타의 주인공을 위한 준비. 푹 삶아 부드러워진 도가니 연골은 건져내어 한 김 식힌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쫀득한 식감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살짝 큼직하게 썰어도 좋고, 소스와 잘 어우러지게 하고 싶다면 작게 다져도 좋습니다. 소형골의 양은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쫀득한 식감이 바로 소형골 파스타의 매력 포인트가 될 거예요. 파스타면 삶기 완벽한 알단테를 위하여 일반적인 스파게티면이나 링기니 면을 선택하여 포장지에 적힌 시간대로 삶아줍니다. 이때 면수는 버리지 말고 한 컵 정도 따로 남겨두세요. 소스 농도 조절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면을 삶을 때는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면 자체에 간이 배어 더욱 맛있습니다.
풍미 가득 소스 만들기 맛에 예술 넓은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다진 마늘 1스푼과 다진 양파 12개를 넣고 중약불에서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 향을 충분히 내줍니다. 여기에 잘게 썬 소연골을 넣고 23분간 살짝 더 볶아주세요. 소연골의 고소한 맛이 오일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깊은 풍미를 더합니다. 아까 만들어둔 도가니 육수를 넉넉히 약 200에서 250ml 붓고 여기에 취향에 따라 화이트 와인 2스푼이나 우유 100ml, 생크림 50ml 등을 살짝 넣어주면 더욱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파슬리나 바질 등을 약간 다져 넣어도 향이 좋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매콤한 맛을 좋아한다면 페페론치노 2개나 3개, 고추오일 2분의 1스푼을 살짝 넣어 매콤함을 더하는 것도 별미예요. 소스가 너무 되직하면 남겨둔 면수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농도를 조절합니다. 삶은 파스타 면을 소스에 넣고 재빨리 잘 섞어줍니다. 면에 소스가 충분히 배어들도록 1에서 2분간 더 끓여주세요. 이때 면이 소스를 흡수하면서 맛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애호박, 버섯 등을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함께 곁들이면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접시에 파스타를 예쁘게 담고 마지막으로 파르메산 치즈를 듬뿍 깔아 올리면 완벽한 소연골 파스타 완성. 취향에 따라 다진 파슬리나 바질 잎으로 장식하면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크림 파스타 같지만 한 입 맛보면 쫀득한 소연골의 특별한 식감과 깊은 육수의 풍미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파스타 한 그릇이면 관절 건강도 챙기고 미식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집들이나 특별한 날 손님 대접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고급 요리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 쫀득한 소연골과 진한 육수가 어우러진 파스타라니 정말 특별한 맛일 거예요. 여러분의 미각을 깨우고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오랜 보양식 도가니탕입니다. 특히 쌀쌀한 날씨에 뜨끈하게 한 그릇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샘솟는 느낌이죠. 몸보신은 물론 관절까지 튼튼해지는 느낌이 드는 마법 같은 음식입니다. 집에서 도가니탕 끓이기 어렵지 않을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깊은 맛은 놓치지 않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품 도가니탕 레시피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초간단 명품 도가니탕 레시피, 오랜 시간의 정성이 만들어낸 깊은 맛. 신선한 소 도가니 1kg과 소 사태 500g을 준비합니다. 마트 정육 코너에서 품질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이 맛있는 도가니탕의 첫걸음입니다. 도가니는 뼈가 붙어있는 것으로 고르면 더욱 진한 국물을 낼 수 있습니다. 대파 2대, 통마늘 10알, 통후추 10알 정도, 그리고 기호에 따라 연잎가루 약간과 은행 약간을 준비합니다. 핏물 제거 및 1차 삶기 잡내 없이 깔끔하게 도가니와 사태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찬물에 23시간 정도 담가 핏물을 충분히 빼주세요. 이 과정은 도가니의 잡내를 제거하고 깔끔한 국물 맛을 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간에 물을 23번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핏물이 충분히 빠지면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센 불에서 한번 팔팔 끓여줍니다. 이때 도가니와 사태를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으면서 떠오르는 불순물과 거품을 국자로 깨끗하게 걷어내고 도가니와 사태를 다시 깨끗한 물에 한 번 더 헹궈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국물이 더욱 맑고 담백해집니다. 푹 끓이기 시간이 만들어내는 명품 국물. 이제 깨끗하게 손질된 도가니와 사태를 큰 냄비에 넣고 물을 재료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넉넉히 부어줍니다. 대파 뿌리 2대, 통마늘 10알, 통후추 10알 정도를 함께 넣어주세요. 센 불에서 끓이기 시작하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푹 고아주세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끓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끓여야 하나요? 도가니가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로 푹 익어야 제맛이에요. 중간중간 국물이 졸면 미리 데워둔 따뜻한 물을 보충해주시면 됩니다. 찬물을 넣으면 국물이 탁해질 수 있으니 꼭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육수를 만드는 과정은 도가니탕 맛의 8할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끓여낼수록 깊고 진한 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방송에서 소개된 비법을 활용해보세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왔을 때 불을 끄기 10분 전쯤 연잎가루를 한두 스푼 넣어주면 관절 건강에도 좋고 도가니 특유의 느끼함이나 잡내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연잎의 은은한 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더 고급스러운 맛을 선사합니다. 또 은행을 살짝 볶아서 함께 넣어 먹으면 쫀득쫀득한 식감이 더해져 별미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을 살짝 구워서 넣는 걸 좋아해요.
노릇하게 구운 은행은 고소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 다 끓여진 도가니탕은 고명으로 올릴 사태는 건져내어 먹기 좋게 썰어두고 국물은 면포에 한번 걸러주면 더욱 깔끔하고 맑은 국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과 후추로 기호에 맞게 간을 해줍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새우젓을 약간 넣어 감칠맛을 더해도 좋습니다. 어떤 채소를 곁들이면 맛있을까요? 도가니탕에는 역시 송송 썬 대파가 빠질 수 없죠. 대파를 듬뿍 넣으면 시원한 맛과 향이 더해져요.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을 살짝 넣어 풍미를 더하고 칼칼한 맛을 좋아한다면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 넣어도 좋습니다. 향긋한 미나리를 살짝 데쳐 함께 곁들이면 느끼함을 잡아주고 상큼한 맛을 더해준답니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에도 좋다고 하니 일석이조. 물을 나박하게 썰어 함께 끓이면 시원한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여기에 깍두기나 겉절이 같은 김치류 그리고 밥 한 공기까지 있으면 그야말로 완벽한 보양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든든하게 먹으면 그야말로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추운 겨울밤 따뜻한 도가니탕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을 녹여보세요. 여러분, 이 도가니탕 한 그릇이면 왠지 모르게 온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몸이 허할 때 또는 관절 건강이 걱정될 때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정성이 들어간 만큼 맛과 영양으로 보답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소형골 파스타와 도가니탕 레시피를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두 요리의 공통점은 바로 소형골에 담긴 놀라운 효능입니다. 소형골 즉 도가니에는 관절 연골의 주요 성분인 콘드로이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이 정확히 뭘 하는 건데요? 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콘드로이친은 관절 연골의 탄성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우리 몸의 관절은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연골이 완충작용을 해주는데 이 연골이 건강해야 관절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과도한 운동 혹은 잘못된 자세 등으로 연골이 닳게 되면 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콘드로이친이 연골을 보호하고 손상된 연골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연골 세포의 영양 공급을 돕고 연골 파괴 요소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한 경우 관절 통증이 감소하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단순히 영양제가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니 정말 좋지 않나요? 인공적인 약이 아닌 자연의 재료로 건강을 챙기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형골은 연골에만 좋은 건가요? 아니요, 소형골은 콜라겐도 풍부해서 피부 탄력이나 모발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피부의 탄력과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뼈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 발육이나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맛있는 보약인 셈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반의 건강에 기여하는 팔방미인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소형골 파스타와 도가니탕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소형골 파스타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기존의 도가니탕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색적이면서도 깊은 맛의 조화가 여러분의 미식 지평을 넓혀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도가니탕은 오랜 시간 검증된 최고의 보양식이자 관절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아군이죠. 특히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들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리했으니 요리에 자신 없는 분들도 부담 없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건강, 특히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오늘 저녁 식탁에 소형골 요리를 정성껏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맛있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보고 싶은 레시피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맛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